애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는데요. 발효 구기자입니다. 진액이에요. 근골 튼튼하게 하고요. 양기 세게 하고 얼굴빛도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에 도움되고 당뇨, 고혈압, 시력 개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이봉규 TV 특가 할인으로 1+1 이벤트 합니다. 전화하십시오. 365일 이거 드시면 됩니다. 네,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선거 분석의 달인 이영작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진짜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진짜 이제 정말 며칠 코앞에 닥쳤어요. 진짜 코앞입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지금 단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파들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난 19대 총선에 보니까 네. 우파 유권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에 투표한 사람이 9,200만 가량, 920만 명 가량 네. 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이 780만 정도 되고, 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에 투표한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이 890만 정도 돼요. 실제 득표율로는 그 새누리당이 높았지만 네. 실제 의석수로는 한석 져가지고 이제 네.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득표율 차이로 한 1.몇% 정도 차이 나는데 네. 새누리당이 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 총선이 참 그 이상한 게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1,100만이 넘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이 1,300만? 갑자기 이렇게 몇백만이 더 나왔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봤을 때도 결국은 우리가 뭐 우리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예. 보수 우파가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는 유권자를 동원하지 못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파 유권자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중도 우파 유권자들도 같이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핵심은 그러니까 중도 우파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감으로써 선거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공약도 중요하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의회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오늘 했는데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파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그걸 GOTV라고 그러거든요. GOTV. 예. 네, Get out to vote. Get out to vote.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뭐 투표장에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를 옮긴다고 그걸로 인해서 영향받을 사람들은 별로 없죠. 국회의원들이나 뭐 출퇴근 국회의원들이 걱정. 좀 불편해지는 출퇴근 걱정하고. 그러고 이제 의회가 이제 그 지방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다. 네. 그렇죠. 뭐 지금 행정부가 거의 가 있으니까 네.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과연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그거를 결의를 하겠느냐. 국회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공약을 했다고 반드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재밌는 공약이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우파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뭐 그저께인가 글을 네. 써가지고 이제 돌린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이제 이 박사한테도 보내드렸더니 네, 그거를 이 박사께서 제가 유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럴 바에는 예. 내가 출근하는 길에 잠깐 들러서 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네.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거 직전에 중요한 분석 끝에서 제가 유평으로 소개하려고 그랬던 거죠. 네, 직접 네, 뭐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이재명의 좌파 독재와 어두운 미래의 싹을 잘라내자. 국군을 결정할 22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이재명의 어두운 세력 대 윤석열, 한동훈의 밝은 세력의 대결입니다. 이번 총선은 이재명의 종북 세력 대 윤석열, 한동훈의 자유민주 세력의 대결입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 대다수가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는 이재명이 국회와 정치를 석권하느냐, 모든 것이 투명한 윤석열, 한동훈이 국회와 정치를 석권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 우파가 지난 76년 세워온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이재명의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느냐를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중국의 쎄쎄하는 이재명과 집권하면 미군 철수를 강행할 반미 종북 좌파를 이번 총선에서 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김정은의 북한에 먹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이 당내 민주주의도 못하는 독재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독재 국회를 만들어내고 의회 독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국가, 용공 독재국가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페론의 인기 영합주의는 세계 5대 강국 아르헨틴을 가난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카스트로의 공산주의는 북남미에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살던 쿠바를 가난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의 인기 영합주의는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로 전락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좌파 독재는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로 만들고 영구한 좌파 독재 아래서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은 범죄자 집단의 의회 장악, 권력 장악을 막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은 김정은 추종자의 의회 권력 장악을 막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좌파 독재에서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은 융성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좌파 독재에서 신음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해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2주 후 4월 10일 결정됩니다. 보수 우파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 나가면 이재명의 어두움을 퇴치하고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4월 10일 보수 우파 국민이 모두 투표장에 나가면 이재명의 의회 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보수우파 국민 여러분, 반드시 투표장에 모두 나갑시다. 이재명의 좌파 독재의 싹을 잘라내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만개시킵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승리하면 이재명의 모든 범죄 행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비겁한 사법부는 이재명의 무죄를 선포하고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4월 10일 투표장에 나가서 이재명의 어두운 미래를 배척하고 윤석열, 한동훈의 밝은 미래를 맞이합시다. 사법부가 이재명을 판사 앞에 세우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고자 하면 보수우파 국민이 모두 투표장에 나가야 합니다. 이웃을 격려하고 가족을 격려하여 모두 투표장에 나갑시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영작. 아, 네. 그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글에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 그 포인트 중에서 하나가, 우리 박사님은 이제 용공 네. 세력 네. 때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네. 프레임을 분명해서 선택하는 선거다. 네. 그랬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종북이란 단어를 쓴 플랜카드를 급하게 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될 거. 이렇게 비겁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종북이라는 거를 쓰면 뭐 저 선관위에서 그렇게 유권해서 그랬나 보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그 막말 논란이 이제 그러니까 왜 부자가 몸 조심하고 저 제대 말년의 병장이 낙엽 떨어지는 것도 저 조심한다고 자기들 조심 차원에서 프랭카드에 종북 이런 단어 들어간 걸 싹 걷었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쪽은 종북 세력 이런 범죄자, 그 범죄자라는 것도 지웠답니다. 범죄자 아니에요? 이재명부터가 범죄자인데 조국도 범죄자고. 그런데 범죄자 종북은 몰아내야 된다. 이런 거를 다 지웠대요. 뭐 제가 이제 직접 눈을 보지 않았지만 이 박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뉴스가 나온 겁니다. 제가 뉴스에 이렇게 저녁 뉴스에 나왔다니까. 봤어요. 이게 사실 선거운동은 선거란 건 과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감하고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선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축제니 근데 그게 어떻게 축제예요? 네. 권력을 옛날에는 죽이고 살리는 게 전쟁이었죠, 그게. 전쟁으로 권력이 오락가락하는 그렇죠. 거였고 이제는 선거로 권력이 오가는 건데 권력을 아들하고도 공유 못하는 것이 권력인데 네. 그 권력자를 선택하는 그 권력을 선택하는 이 선거가 축제가 될 수는 없죠. 그렇게 심각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선거 이상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치열해야지 뒤로 슬슬 물러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이 선거운동을 잘하건 못하건 그건 밀어줘야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전혀 중요하지 않고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자 밀어줘야 돼.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이번에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는 그 이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 우리 자유우파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을 격려해야 되겠다는 네. 의미에서 이런 글을 쓴 거고 사실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두려움 이상은 없어요. 네. 두려움에 동물들도 두려움이 있으면 도망가잖아요. 동물들도 무서운 사자가 쫓아오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런 그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던지는 미래가 워낙 두렵기 때문에
자유 우파 유권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움직여서 더 이상 막아야죠. 이제 좌파 독재 내지는 용공 독재가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보세요. 독재자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히틀러도 그랬고 무솔리니도 그랬고 과거에 일제 군국주의도 그랬고 지금 푸틴도 그렇고요. 푸틴도 푸틴. 그렇고 시진핑도 네. 그러고 김정은이도 그러고 항상 독재자들이 문제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지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공천 그 과정을 보면은 그런 독재가 없습니다. 네. 그런 독재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의회 권력이라도 장악하게 되면은 뭐 지금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다시 장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네. 저는 그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이고 많은 우파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이재명 당이 다수당이 되고 그걸 넘어서서 뭐 200석 운운하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거다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르헨티나 얘기도 지금 쓰셨는데 자기네들이 지면은 아르헨티나가 된대요. 그거는 아니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억지 역설이죠. 돈 뿌리는 게 인기 영합주의인데 네. 돈 뿌리는 정당이 인기 영합주의고 그게 페로니즘이고 네. 그게 나라를 망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는 거고 아니면은 이재명이가 잘 모르고 있든지 그렇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글쎄 그렇지 않겠지만 뭐 그렇게 모르진 않겠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여기 또 뭐 어정쩡한 사람들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우파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거 이외에는 그러네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운동을 잘할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잘할 것이다. 선거운동을 잘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얘기를 해줬고 이제는 해야 될 일은 우파 유권자들 스스로 움직이는 거. 그 정부를 바라보지 말고 한동훈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의힘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 움직여서 보수 우파가 집권을 계속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를 장악하는 그런 선거로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거를 투표장에 나가서 두려움을 막으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투표해. 그 이제 보수 우파라고 하셨으니까 국민의힘 물론 이제 큰 집이니까 국민의힘 물론이고 뭐 도태우 같은 무소속 후보도 보수 우파고 자유통일당도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전략적인 투표를 하여튼 투표장에 나가서 하시면 됩니다.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선거 보름 남겨놓고 딱 적절한 말씀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영작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